딸의 결혼식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롱 깊숙이 감춰두었던 한복 상자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지난날의 아픔을 꺼내놓았습니다. 15년 전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낸 그날의 기억을. 딸이 결혼하는 날, 나는 식장 앞 골목에 숨어 멀리서 딸을 봤어요. 내 딸이 다른 여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을요. 그 여자는 내 자리를 대신한 새어머니였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가 자신의 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기다리는 순간에 박순자 할머니는 식장 담벼락 뒤에 숨어서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15년, 박순자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딸의 주소를 암기하고 있고 생일이면 매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는 널 사랑한다. 행복하니? 이 이야기는 세상이 등을 돌린 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했던 어머니.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넘치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북쪽. 동네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3평 남짓한 작은 원룸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72세가 된 그녀의 주름진 손엔 언제나 작은 액자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유일하게 남겨진 딸의 사진입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예요. 이때만 해도 우리 민지는 날 엄마라고 불렀죠. 이젠 그 말도 듣기 힘드네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액자를 닦으며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녀가 헤어진 남편과 끝까지 다투었던 건 오직 딸 하나였습니다. 넉넉지 못했던 삶 속에서도 딸 민지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집을 날린 후에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민지가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땐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죠. 우리 민지는 달라요, 특별해요라고요. 그런데 딸 민지가 대학교 3학년 때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전 남편이 재혼했고 그의 새 아내는 교수 출신의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아버지 세 가족과 식사를 했다더군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말투가 바뀌었고 제게 묻기 시작했죠. 엄마는 왜 대학도 안 나왔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민지는 점점 더 아버지의 새 가정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민지에게 유학 기회를 제안했고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계가 젊은 민지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딸이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지만 어쩌겠어요. 딸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순자 할머니의 작은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모녀는 마주 앉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제 모든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졸업하면 유학도 보내주신대요. 그랬구나. 좋은 일이네. 기특한 아버지구나. 엄마, 제가 취직도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그래, 그거 좋다. 내 아버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민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식구들이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집은 넓고 새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가고 싶으면 가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곧이어 민지는 짐을 싸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얼굴을 보자던 약속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차츰 줄어들었고
결국 명절 인사만 남았습니다. 그 인간 봐라. 평생 도박하다 재산 날린 놈이 지금 와서 딸을 데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됐어요, 정희 씨. 민지가 좋은 곳에서 살게 됐으니 그냥 됐어요. 우리 민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잔인한 순간은 몇 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민지로부터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전화도 아닌 문자로.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요. 대기업 과장님과요.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래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내 딸이 결혼한다니. 평생 이날만 기다려왔잖아요. 설렌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죠. 축하한다. 엄마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딸 혼수 장만해 줄게. 그러나 민지의 다음 답장은 한참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에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늘 그렇듯이. 사실 예비 시댁은 조금 격식을 차리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계모님이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엄마도 이해해 줄 거죠?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평생 해온 것은 딸을 위한 헌신뿐이었는데 막상 결혼식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니.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가난해서? 체면을 지켜줄 만큼 부유하지 않아서? 내 딸 결혼식에 갈 수 없다고? 순자 할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나뿐인 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렴.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그리고 결혼식 당일 순자 할머니는 몰래 결혼식장 근처에 갔습니다.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딸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어서 멀리서나마 딸 얼굴 보고 싶었어요. 결혼식장 담벼락 뒤에 숨어서 보니까 민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흰 드레스를 입고. 근데 그 옆에 제자리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자. 결혼식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딸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지의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에 그녀는 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그 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취직이 쉽지 않았지만 근처 작은 중국집에서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니 순자야. 그 자식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아직도 편지를 쓰는 거야? 습관이 됐나 봐. 내년이면 민지가 40이 되는데 그 딸아이 얼굴도 기억이 희미해져. 순자 할머니는 딸의 생일이면 항상 같은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딸의 아버지 집 주소로 보냈지만 몇 년 후엔 이사했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그냥 서랍에 편지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생일 축하한다. 엄마는 잘 지내니 걱정 말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년. 순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근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소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던 순자 할머니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 걸음걸이, 저 뒷모습. 정말 민지 같았거든요.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그 여자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겠지. 우리 민지가 아니겠지.
하면서도 자꾸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소녀가 갑자기 공을 던지다가 순자 할머니 쪽으로 굴러오게 했습니다. 소녀는 공을 쫓아 할머니 앞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공 좀 주세요. 여기 있단다. 조심해서 놀아라. 공을 받아든 소녀는 다시 뛰어갔고 그 뒤를 여자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순자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민지였거든요. 내 딸. 15년 만에 보는 내 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든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지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새치가 조금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그래, 민지야. 엄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녀는 멀리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소연이라고. 그랬구나. 손녀가 생겼구나.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15년 만의 만남.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그래. 난 늘 그렇듯 잘 지냈어. 넌 어때? 행복하니? 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소연이랑 저는 잘 지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 와보실래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15분 정도. 너희 집이 여기 근처라고? 네. 3년 전에 이사 왔어요. 이 동네가 소연이 학교와 가까워서. 순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민지의 집은 공원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리가 잘 된 깔끔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민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면 커피가 좋으세요? 물로 괜찮아. 물. 민지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순자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중에는 민지의 결혼식 사진, 남편과의 여행 사진, 소연이의 성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순자 할머니의 눈길을 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엄마. 고맙다, 민지야. 넌 정말 행복하니? 네, 생각보다는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민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남편은 바쁘고 시댁은 까다로워요. 제가 처음 기대했던 그런 화목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구나. 사실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남편은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고 있어도 피곤해서 대화가 없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이야기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혼 직후에 아버지와 새어머님도 멀어졌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결혼하고 나니 모든 지원이 끊겼어요.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는 걸. 소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승진에만 신경 쓰고 저는 혼자 육아를 했죠. 아버지와 새어머님은 겉으로만 손녀가 이쁘다며 가끔 선물만 보내요. 새어머님은 친구들 앞에서 손녀 자랑만 하시고.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딸.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모녀의 손. 엄마, 전 정말 바보 같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괜찮아, 민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마. 15년 동안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특히 어려울 때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엄마가 보내주신 편지들이에요. 처음 몇 년은 아버지 집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았어요. 그럼 내 편지를 다 받았단 말이니? 네, 매년 생일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들도 있어요. 민지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한테 보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렇게 많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허영심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때 소연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소연아,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이분은 엄마의 엄마, 소연이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민지와 순자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엄마가 거짓말했어. 사실은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엄마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어.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소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소연이가 다가와 순자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세 세대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민지야. 이제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된 딸이 될게요. 민지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제든 엄마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오후 모녀는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는 외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걸어갈게. 집이 멀지 않으니까. 그럼 내일 저희가 엄마 댁에 갈게요. 소연이도 외할머니 집 보고 싶어 하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고 예쁜 손녀도 생겼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시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했어요. 딸에게 좋은 옷, 넓은 집, 풍족한 생활을 해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사랑만큼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늘 넘치도록 주었어요. 다음 날 약속대로 민지와 소연이가 할머니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의 집을 구경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이 아담하고 예뻐요. 그래? 외할머니는 큰 집이 필요 없단다. 혼자니까. 낡은 앨범을 가리키며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있어. 민지는 앨범을 펼쳐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도 옆에서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저랑 닮았어요. 이건 제 첫돌 사진이네요. 그리고 이건 유치원 소품. 엄마, 이걸 다 모으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내 딸인데 어떻게 안 모아두겠니? 민지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신의 대학 입학식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의 페이지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앨범 계속 채워나가요. 소연이 사진도 넣고. 순자 할머니는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외할머니가 꼭 갈게. 엄마, 사실 이번 주말에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15주년이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엄마도 꼭 함께 해주세요. 결혼기념일에 내가 가도 되겠니? 엄마를 결혼식에 모시지 못했던 것, 평생 가슴에 못으로 박힌 것처럼 아팠어요. 이번엔 꼭 함께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고 손녀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1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말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전 딸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입었을 때는 담벼락 뒤에 숨어 있었지.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 한복. 혹시 제 결혼식 때? 그래, 그때 입으려고 만들어 두었던 거야.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15년의 아픔과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결혼기념일 파티에서 민지의 남편은 모든 참석자 앞에서 순자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뒤늦게나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해서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외할머니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1년 후 순자 할머니의 원룸은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민지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은 민지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보다 사랑이 없는 것이 더 무서워요. 15년 동안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비록 지금도 제 통장에는 많은 돈이 없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합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숙제를 하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할머니 가족이란 뭐예요? 숙제에 쓰려고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란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만나면 전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몇 년 후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자식과 연락이 끊긴 노인들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희망은 늘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저처럼 자식을 잃은 것 같은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다만 때로는 다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무시한다면 결국 잃는 것은 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15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밀어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